밥값 계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먹은 만큼 돈을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미묘하고도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숨겨진 태도를 읽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감정 또한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때로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심지어는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밥값 계산에 얽힌 다양한 인간관계의 단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늘 함께 식사하는 지인 중에는 의례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자신보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해서 상대방이 밥값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은연중에 내세우며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늘 선배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선배와 식사할 때마다 여전히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배는 원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능청스럽게 계산을 미루기도 했죠. 혹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유독 자신만 계산대 앞에서 딴청을 피우거나 아예 지갑을 꺼낼 신용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내가 더 잘 사니까 내가 내는 게 당연해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져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곤 합니다. 내가 호구인가 싶어지는 순간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밥값을 지불하는 쪽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넘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지속되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리 원칙을 정하거나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태도를 남겨두면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이나 후에 자연스럽게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 또는 다음엔 내가 살게와 같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여 상대방이 당연히 내가 살겠지라는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출이 많아서 각자 내면 좋겠어라고 말이죠. 물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편안한 식사 시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건강한 관계 설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더 싸게 먹었는데 딱 내 것만 낼게라는 손익 계산의 늪이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마치 저울을 들고 다니는 듯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삼겹살 1인분밖에 안 먹었으니 내 것만 낼게. 혹은 나는 술 안 마셨으니 빼고 계산하자와 같이 정확히 자신이 소비한 만큼만 지불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의 선택이며 중요한 미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밥값 계산의 순간에까지 칼같이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죠. 얼마 전 친구들과 모처럼 외식에 나선 김 대리는 씁쓸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 같이 여러 음식을 시켜 나눠 먹고 계산할 시간이 되자 한 친구가 나는 저거 맛만 봤으니 내 것만 낼게. 너희는 그거 많이 먹었잖아? 라며 자신이 먹은 부분만 계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결국 김 대리가 나머지 금액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며 때로는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기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먹었으니 이만큼만 낼래라는 태도는 마치 관계 자체를 손익계산으로만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인간적인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분 좋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태도는 관계의 유대에 해가 됩니다. 내가 더 냈으니 다음엔 내가 내라는 식의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는 때로 불균형한 상황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하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요소가 됩니다. 밥값 계산을 넘어선 관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사회생활 전반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몫만 칼같이 따지는 사람은 협력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금 더 베풀 줄 아는 여유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솔직히 다음에 만나기 망설여지죠.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라는 말뿐인 배려의 허상 속에서 진심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겉으로는 배려심이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계산대 앞에서 뒤늦게 지갑을 꺼내며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계산하는 척하면서 슬쩍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때때로 순수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반복될 경우 그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정말 계산할 마음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나 혼자만 매번 총대를 매는 기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 모임에서 항상 밥값을 내는 건 혜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계산대 앞에서 아, 벌써? 라며 마치 자기가 내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결국은 혜진 씨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기였죠. 어느 날 혜진 씨는 시험 삼아 계산대 앞에서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서로에게 누가 낼 거야? 라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혜진 씨는 말뿐인 배려의 허상을 깨달았으며 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먼저 계산할 기회를 줘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대로 향할 때 이번에는 내가 계산하면 어떨까? 하고 살짝 먼저 운을 띄우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너무 서둘러 계산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복되고 불편함이 커진다면 정중하게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엔 내가 내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번엔 너희가 내주면 고맙겠어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되는 순간이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라는 모순된 행동의 이면에서 신뢰의 파괴를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밥값을 회피하지만 실제로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 돈 없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밥값을 미루면서도 정작 자신의 SNS에는 명품 구매나 값비싼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동정을 얻으려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죠. 직장 동료 철수 씨는 매번 식사 자리에서 요즘 너무 힘들다며 밥값을 피했습니다.
동료들은 철수 씨를 안쓰럽게 여겨 대신 계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철수 씨가 값비싼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동료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 돈 없는 거 알잖아라는 말은 더 이상 철수 씨의 변명이 될 수 없었으며 동료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결국 철수 씨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순된 행동은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진실이라면 그에 맞는 지원이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계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더 건강하고 투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밥값 계산을 넘어선 인간관계의 지혜, 소통과 배려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관계를 꿈꿉니다. 밥값 계산이라는 사소한 문제는 결국 우리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순간의 태도, 지갑을 꺼내는 속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정한 배려와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밥값 계산 방식은 아마도 눈치껏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꺼이 계산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때로는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좋은 기분을 선물하고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밥값 계산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밥값 계산은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파괴할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한 밥값 계산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밥값 계산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밥값 계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